해양진흥공사에서 아시겠지만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다시는 이러한 것이 재현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현대상선, 즉 지금의 H&M이죠. 현대 머천트 머린의 기사회생을 돕고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서 한국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진공이 그동안에 투자 지원한 금액은 102개 선사에 7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H&M에 지원한 돈만 김양수 사장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보니까 4조 9천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한 회사에 집중하여 투자가 됐고 친환경 엔진을 장착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H&M이 경제적인 비용 측면에서 운영 측면에서 글로벌 선사들에게 뒤지지도 않다 보니까 6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H&M의 주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가라는 것은 한 기업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리고 실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주식시장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이 되면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H&M입니다. 지금 지난 3년 동안 H&M의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감안한다면 H&M의 주가는 현재 최고가인 51,100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상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점심 때 네이버 증권 방에 들어가 보니까 H&M의 주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2만 원이면 이제 일시적으로 19,000 얼마도 깨졌는데 2만 원이면은 지금 최고가가 51,1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무려 2%가 폭락한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개 기업의 주가가 62% 폭락했다는 것은 수많은 개미들, 그 동학개미들의 눈물이 지금 쏟아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총을 보니까 11조까지 갔다가 오늘 9조 7,808원이에요. 거기다가 더더욱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외국인 소진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 외국인 소진율이 H&M이 오늘 현재 8.65%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스코나 KB스타나 이런 한정 같은 경우는 외인 소진율이 50%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JP 모간이나 이런 글로벌 투자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 이 돈 되는 주식은 사모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회사, 수익성이 좋은 전망이 좋은 회사, 안정성 있는 회사는 외인 수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H&M은 이상하게도 외인 수준율이 9%, 8%, 7% 이래요. 오늘 현재 8.65% 이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쪽으로만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건데 결국은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수준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H&M이.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의 투자 운영 기관에서 자칫 잘못 H&M에 투자했다가 해운 경기 변동성, 즉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도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H&M의 펄을 보면은 0.8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데 주가가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기업의 가치, 실적과 주가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H&M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바로 해운 경기의 변동성이다. 결국은 지금은 팬데믹이기 때문에 3년간 초호황을 누렸지만 지금 벌써 터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침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삼고 현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가지고 H&M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H&M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김경배 대표이사가 얘기한
15조를 앞으로 투자해가지고 뭐 미래의 먹거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5조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종합물류 사업으로 빨리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가면 늦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M&A 이미 다 완비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글로벌 탑 넘버원을 20년간 유지해온 덴마크의 머스크라인이 작년에 아시아 최대의 물류기업인 LF 로지스틱스를 4조 9천억에 인수해서 최근에 인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 독일의 하파크로이드가 포트 투 포트 해사 운송만 고집하다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의 또 물류회사의 뭐 지분을 49% 인수한다든지 또는 MSC나 CMA나 머스크가 항공회사를 설립하고 합병을 하고 항공기를 주문해서 항공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춰볼 때 H&M도 이러한 인테그레이티드 로지스틱스 이런 계약물류라든지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이라든지 내륙 철도 운송이나 또는 CY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빨리 진출해가지고 기존에 쌓아놓은 캐시를 가지고 M&A라든 투자를 하든 해서 빨리 이 해운 경기의 변동성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리스크를 해지하고 풀링하는 이러한 현명한 경영 기법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이러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경우에 지금 벌써 H&M이 3년째 좋은데 아직까지 투자한 거는 컨테이너선 사는 해진공이 해진구하고 컨테이너 박스 발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시행을 해서 글로벌 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지. 만약에 이게 지연될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물류기업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멈췄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전 세계 컨테이너 선대는 약 2,500만 TU입니다. 2,500만 TU인데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발주 잔량이 약 700만 TU가 됩니다. 그 영국의 해운 조사 연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652만 8천 TU인데 약 700만 TU인데 이게 2023년 이후 2025년까지 인도가 되면 이게 현존 선대의 약 28%가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선복량이 과다하게 늘어나서 선복 과잉으로 운임은 더더욱 하락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선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운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항을 중지하거나 임시 결항, 즉 아이들링이나 블랭크 세일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 슬로우 스티밍, 감속 운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항 중지나 임시 결항은 어찌 보면 라이너, 즉 전기선이 컨테이너선의 역할에 위배되는 겁니다. 원래 전기선이 공동행위를 인정받았던 이유는 정기적으로 콜링을 하고 기항을 하고 정기적인 서비스를 화주한테 제공하는 것인데 자기들 멋대로 임시 결항하고 운항을 중지해서 선복량을 늘리지 않는 의도적인 개선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선의 고유한 역할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기선의 부전기선화를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미 바이든 대통령이 FMC 미 해사연방위원회에다가 지시했고 오스라 2022라는 미 외항해운 개혁법을 통해서 디머리지 디텐션의 합리적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과 또 이 미국의 특수성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이 임밸런스, 그래서 결국은 미국 화주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법이라든지 또는 공동 행위나 운임 해운 동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미 정부나 EU 에서도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해운 선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2017년 2월 17일 서울지법
제1파산부에서 한진해운의 파산 선고를 했던 날입니다. 이 2017년 2월 17일 날 결국은 지구상에서 한진해운의 는 사라져버린 회사가 됐고 세계 해운 7위가 날아가게 된 거죠.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해운 기업도 이제 이런 해운의 고유한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지금 이 뭡니까 긴축 정책에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